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다산과 풍요, 영민과 근면을 상징하는 hin지의 해이지요. 시청자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풍요로움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열린 토론에서는 새해를 맞아 대전, 충남, 세종 각 자치단체장을 모시고 2020년 한 해 계획을 들어보고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첫 순서로 대전시 허태정 시장을 모시고 2020년 대전시의 계획과 과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허태정 대전시장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배재대 최호택 법무행정대학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를 맞아 대전 시민들이 대전시에 바라는 점 인터뷰로 담아봤습니다. 시민 인터뷰를 보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경기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이 좀 실질적으로 경기가 살아났다고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서 대전이 정말 살기 좋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제일 기대되고 걱정되는 게 트램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차량 혼잡도 굉장히 심할 것 같고, 그래도 빨리 공사가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올해는 좀 시원하게 해결돼서 많은 취업 준비생들과 대학생들이 희망을 줬으면 좋겠고요. 시에서는 구직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0년 이제 대전시도 새해를 맞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로드맵도 시정에서 이제 밝히셨고 했는데 우선 뭐 시작하면서 저에게 시청자들에게 새해 인사 겸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가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예,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지난 한 해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대전의 오랜 수건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도 잘 결정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20년도 올해는 새로운 희망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작년에 있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한 UCLG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덕특구가 2023년도가 되면 5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이를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재창조 사업도 하나하나 추진해서 대전이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앞으로 이제 하나씩 또 저희가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최호택 교수님, 네. 좀 냉정하지만 2019년 좀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또 관점을 둬야 될 또 중요한 시정 운영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뭐 학교에 있다 보니까 네. 먼저 이제 성적으로 한번 좀 평가를 해본다면 2019년도 대전 시정은 저는 한 85점에서 한 90점 정도는 주고 싶습니다. 점수가 꽤 좋은 편인 것 같은데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잘하셔서 저는 이제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마치 우리가 이제 잭폿이 터지듯이 그동안 밀려있던 사업들이 다 원만하게 진행된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도시철도 2호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트램 문제도 시원하게 뚫려서 2025년을 목표로 좀 달려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대전 엑스포 이후에 최고의 행사인 세계 지방도시 총회도 대전에서 이제 유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대전에 사실 뭐 좀 희망이 없었고 큰 행사가 없었는데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아까 인터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지금 청년들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이제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이번에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됨으로 해서 그동안 충청 지역으로 내려와 있던 그런 그 공기업의
대학생들이 이제 30% 정도 인재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정말로 오랜 수건 사업이었는데 시원하게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대전의 인구가 또 이제 많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전에 그런 안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A형 감염이랄까요? 사고들. 뭐 사고들 예. 이런 예.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도 좀 중점을 두고 우리 시장님께서 추진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광진 처장님께서는 점수가 좀 박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어떻게 글쎄요, 보십니까? 예. 2019년 대전시정을 본다면 준비기 활동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앞에서 이제 최우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에서 이제 내세우고 있는 트램 건설이라든지 교도소 이전 문제, 그다음에 어린이 재활병원 뭐 이런 문제들은 대전시의 나름대로 노력도 있었지만은 중앙 정부에서 주어진 결과들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하수 처리장 이전 문제나 바이오메디컬 규제 자유 특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전시에서는 성과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또 일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갈등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대전 역세권 개발 문제나 뭐 보훈사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제 거의 뭐 원점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선 7기 시정 슬로건이 보면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각종 모임들, 각종 그 사업들이 전개됐는데 과연 그만한 성과들을 가져왔냐 하는 데는 좀 우리가 생각해볼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 들고요. 일부에서는 슬로건이 좀 무색할 정도로 대전시의 일방적인 어떤 사업 진행이 아니었냐 이렇게 비판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면은 대전의 안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이제 전국 지자체 안전 관련 평가가 있었는데요. 대전이 행자부에서 발표하는데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5등급이 하나 더 없었다는 거죠. 근데 또 잘했다는 1등급에도 하나 더 없었습니다. 전염병 관련해서 3등급이 하나 있었고요. 나머지가 5월 4등급이었습니다. 뭐 이거를 전체 항목으로 평균 내는 건 좀 무의미하겠지만은 한번 그 전체 항목으로 좀 평균을 내볼 때는 전국 최하위였거든요, 대전이. 그래서 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좀 대전시가 좀 더 한번 좀 짚을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 들고요. 부동산 문제가 또 지역에 큰 문제로 좀 떠오르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전시가 좀 더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전시가 지난해 참 일을 많이 했고 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광진 위원장님 말씀 들어봐도 뭐 하나하나 다 중요한 사안들이었지만 또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논란도 있었고 또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것들을 저희가 좀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 시장님 올해 그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혁신도시법 개정이 구체적으로 성과를 보여주는 해가 될 것입니다.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대전시에도 적용되고 그러면 대전시에 있는 공공기관 17개 기관이죠. 코레일이라든지 수자원공사 등이 포함된 공공기관 17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 학생들이 금년 5월부터는 취업의 기회가 열리게 되고 또한 현재 4개 시도,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광역화에까지 합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51개 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적용 대상이 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동안 답답했던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청년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좀 특색 있게 바라볼 것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동안 사실상 거의 정책적으로 지원이 안 되던 그런 대상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꿈키움 수당을 지급하고 그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정적 지원들도 금년도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
그 어르신들 배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립 학교로 설립해서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도 저희 대전시가 직접 운영하게 되고요. 또 대전시청사를 좀 새롭게 바꿔서 1, 2층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해서 그것이 복합문화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도 재구성해 나갈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원도심 지역 환경을 바꾸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그동안 해오고 있는데 커플 브릿지가 대전천변에 준공이 돼서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요. 그동안 대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가 산업용지 부족이었거든요. 근데 금년도에 둔곡지구가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돼서 기업 입주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혁신도시 부분은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조금 있다가 예. 또 주제 좀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시급한 현안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 저 시장님께서 이제 신년사를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미래 도시 대전의 원년으로 삼겠다. 그래서 트램하고 이제 광역철도하고 해서 교통 혁명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도시 전체의 어떤 공원화 추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 엑스포가 지금 그 대덕특구가 50년 되는데 재창조 마스터 플랜을 올해는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예. 지금 대전이 지난 한 해는 그동안 대전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사업들 또는 오랫동안 지역사회 수건 사업들을 큰 것들을 해결한 한 해였다 한다면 금년도는 이제 새로운 비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전청사가 2020년도에 개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둔산 시대를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 2020 계획을 통해서 대전에 2020년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2020년도에는 2040년도, 2050년도에 대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요. 그 과정에서 철도 문제 같은 경우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건설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25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근데 24년도에 광역철도망이 1단계가 완성이 됩니다. 계룡시에서부터 가수원을 거쳐서 신탄지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옥천선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그리고 광역철도망으로 대전은 철도 중심 교통체계가 틀이 잡히게 됩니다. 도심에서 그럼 철도로 지하철 역할을 사실 하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거군요. 하면서도 또 이것은 인근 도시와 연결하는 그런 수단으로서도 적용이 됩니다. 광역철도망이 장기적으로는 계룡서부터 청주공항까지 세종을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옥천선은 대전 오정역서부터 시작해서 옥천역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고 도시철도 1호선도 현재 지금 세종시 연결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서 2030년도가 되면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해서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고 또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꿔서 현재 20%대 초반에 있는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는 사업들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 용역 사업이 지금 금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50주년을 맞이하는 즈음에 맞춰서 이제는 대덕특구가 그동안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R&D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한다면 이것을 이제는 기술 사업화로 연결해서 지역의 혁신 성장을 견인해내는 역할을 해야 되고 명색이 4차 산업혁명 특별시에 걸맞는 그런 산업들이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광진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올해? 글쎄요, 뭐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저는 대전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들이 대전의 신성장 동력을 뭐로 결정할 건지 우선 좀 이것부터 좀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전이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들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런 산업 구조를 어떻게 개편해 나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에서 이제 내세우는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이 뭐 바이오메디컬 규제
규제자유 특구라든지 혁신도시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좀 이거 두 가지를 놓고 하나하나 좀 보면은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구체적 계획보다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논의들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좀 재미난 부분은 대전시 스스로가 앞뒤가 좀 안 맞는 논리들을 좀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제 이번에 이 법률과 관련해서 이제 개정안에서 지역 인재들을 이제 의무 채용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걸 얘기하면서 시에서 홍보하는 게 우리 지역에 이미 대구 경북 그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그런 공공기관들이 들어와 있다는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걸 혁신지역을 또 지정해달라. 혁신도시를 지정해달라. 이게 다른 지역 그 이미 옮겨 있는 지역보다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지정을 해달라. 이게 좀 다른 어떤 실질적인 대전의 특성에 맞는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들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 특구 같은 경우에도 시민의 안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돌하거든요. 이건 뭐 기업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이지만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위험을 또 내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평가나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업 구조를 이제 개편해 나가야 되는데 산업 구조를 개편해 나가면서 여기서 그 바깥으로 이탈되는 자영업에서 이탈하는 부분을 어디에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이것들이 실행될 좀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예. 그 정도 하시고 또 예, 토론 예. 또 계속하면서 예. 저희가 사실 세 번째 그 부분은 지역 경제 부분이라서 저희가 다음 주제로 제가 좀 여쭤보고요. 예. 먼저 말씀하신 그 혁신도시 부분에서 조금 이율 배반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저기 바이오메디컬 특구에서 시민 안전과 좀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광진 위원장님 오늘 작심하고 나오신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 걱정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 우리가 이율 배반적이다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전이라는 도시가 그동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정부 주도로 도시 성장을 이룩한 도시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청사나 공공기관들이 이제 많이 운집해 있고 그것이 지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통해서 지역인재 채용을 혁신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서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한 일이죠. 그리고 혁신도시를 추가적으로 지정해달라는 것은 지금 대전과 충남만 빼고 혁신도시가 다 지정돼서 공공기관 이전이 되고 그것이 지역 성장과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왜 대전과 충남만 빠져 있느냐? 사실은 세종시 때문에 원래 출발은 시작된 거죠. 그러나 지금은 15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보니 세종시가 잘 발전해 나가는 건 좋은데 지금 대전의 인구 유출이라든지 산업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전이 감수해야 되는 몫이 너무 커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혁신도시를 대전과 충남도 지정해주고 공공기관도 이전해서 원도심 재생에도 기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하자라는 것. 지금 우리가 10개 갖고 있으니까 더 달라고 하지 말자라는 것보다는 10개니까 한 5개만 더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중앙에 대전과 충남이 공동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좀 건의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를 바꿔 나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야 될 대전시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건데요. 현재 그 법적 근거인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는 통과해서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관련 법에 필요한 기본안은 마련이 되는 거고 정치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서 공공기관 이전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금년도에 해야 될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규제자유 특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통해서 규제자유 특구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것은 요즘은 그 샌드박스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사업으로 우리는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선택을 한 거고 이것은 우려하시는 생명윤리나 여러 가지 점에서 검체 관련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일부 의견의 대립이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다른 어느 국가에 비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관리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떤 갈등과 충돌 없이 사업이 시험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벌써 여러 기업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이전 의사를 타진하고 있고요. 또 대형 병원에서도 같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최 교수님도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좀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예, 같아요. 물론 있죠. 예, 예. 이게 이제 올해 4월 15일 날 총선이 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혹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당들이 뭐 통합 논의도 있고 사실 이제 상당히 복잡한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근데 아마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럴 때는 기존 것이 흐트러졌다가 다시 이제 이 뭉쳐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 소스를 계속 주게 되면 그것이 이제 당론으로 결정될 수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기간이 좀 있지만은 그래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번 선거 때 꼭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것 좀 여쭤볼게요. 혁신도시를 지정을 하면은 대신 전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구를 몇 군데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제 예상 하에 역세권 정도는 뭐 코레일도 있고 하니 들어갈 것 같고 다른 지역 몇 군데를 더 지정하게 되면은 이거 혹시 구청 간의 자치구 간의 이 또 유치전이라든지 경쟁 구도가 또 가하게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전과 충남은 방식을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내포 신도시가 이미 조성돼 있고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 혁신도시를 지정해서 기관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대전시는 이 혁신도시와 기관 유치 문제를 신도시를 만들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시를 재생시키는 방식으로 이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의 의견에 대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매우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지역 그리고 뭐 그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대상은 좀 유연하게 좀 살펴보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또 다시 지역 간의 어떤 그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잘 조율하겠습니다. 네, 차단을 하시는 분.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구나 유성구나 이렇게 별도의 지역을 가지는 않으신다. 저희가 혁신도시 관련해서 기획서를 낼 때는 예. 아마 포괄적인 틀에서의 위치는 아마 고시를 할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든 대전의 개발축이 서구하고 유성 쪽으로 앞서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도심 사람들은 좀 그런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 해서 혁신도시 문제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했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좀 여쭤봤고요. 그것도 좀 한번 예. 여쭤볼까요? 지금 이제 그 대전역 근처에 역세권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나요? 3단계까지 3차에 걸쳐서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만 유찰이 되고 지금 4차 공모 사업에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동안 안 된 건데, 즉 다시 말해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그 토지의 활용 계획에 따라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동안 사업이 추진이 안 됐는데, 아무래도 그 주변을 좀 개발하려면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경제성 부분이 보장이 돼야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하나는 도시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 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판단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의 상당 부분의 소유권이 사실은 철도 코레일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코레일의 입장에 따라서도 또 이것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코레일하고 상당 부분 의견 조율을 했고요.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서 공고가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 주제를 좀 바꿔봐서요. 지역 경제에 대해서 좀 논해보겠습니다. 우리 이광진 위원장님께서는 뭐 지역 경제에 관해서는 이 경실련 활동을 또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한마디로 바닥이라고 하죠. 비단 뭐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그래도 뭔가 탈출구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차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게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 뭐 사실 하나의 토론으로 이렇게 해도 좀 부족한 상황인데, 저는 이제 지역 경제 뭐 전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단 일자리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 이제 시행이 되고, 뭐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 제공하는 건 분명한 성과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만 가지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 않냐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좀 존재를 해야지 가능한 것들이 아니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 조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에서 출발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일정 정도 성장을 하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외지로 유출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유출되는 그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좀 고민들이 지금보다는 더 좀 많이 돼야 되지 않냐 좀 생각 들고요. 하나는 우리가 대전시에서 그동안 이제 뭐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이제 외자 유치를 계속 해왔었는데 발표된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발표된 것들과 관련해서 결실들이 그렇게 좋은 것들은 아니지 않냐 좀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인 어떤 투자 유치들을 끌어들이고 그것들이 여기 안에서 실질적 사업으로 되면서 새로운 일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좀 이런 좀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또 뭐 지역에 연구기관이 많으니까 대학이 많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어떤 기술 창업이나 청년 일자리 만들기 같은 뭐 사업들이 논의되는데 이런 구호성보다는 어떻게든 실질적으로 이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래도 한번 또 들어가면은 여기서 자기의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을 만드는데 대전시가 보다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어제 아침에 농수산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새해 인사 겸해서 가서 현재 상인분들도 만나보고 도매인들도 만나보고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역시 또 경제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특히 서민 경제가 바닥이다.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너무 감소하고 그래서 더 어렵다는 이야기 들을 때 참 시장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또 경제가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저의 큰 고민인데 지난해 IMF 쪽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경제는 3%대 그리고 대한민국은 한 2.2%대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침체기를 못 벗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 또 지원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 근데 약간 이제 좀 답답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은 뭐냐면 외자 유치는 많이 했는데 기업이 어디 있는지 성과는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이 금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발표된 기업들이 금년도에 신동 둔곡지구에 입주가 시작이 돼서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이후에 대동금탄지구라든지 안산지구 지금 그 공단 조성이 이제 완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동하고 둔곡지구는 이제 금년도에 완성이 돼서 입주가 시작이 되고 해서 앞으로 2, 3년 내에 그런 성과들이 구체적으로 외연화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지난해 사실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뜻깊은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대기업 금융그룹에서 신한금융이죠. 그래서 대덕
특구의 그 스타트업 단지 조성 사업에 1,000억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1,000억 했고, 투자를. 예, 그래서 기반 조성에 200억을 투입하고 펀드 운영에 800억을 투입하겠다라는 그런 협약을 저희 대전시하고 했습니다. 그만큼 대전시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것이고, 또 산업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6개 시도에 대한 혁신 역량 지수를 살펴봤는데 대전시가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전시의 경제를 견인해내고 그 다음에 기준에 있는 산업 분야 또 소상공인들의 경제도 같이 따라서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제가 최근에 이제 중국 그 선진이라고 그러죠. 선전이라고 그러나요? 심천 지역을 갔다 왔는데요. 그 중국 내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또 스타트업이 가장 지금 이제 왕성하게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뭐 세계 유수의 그런 기업들이 다 지금 진출해 있고요. 또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다 캠퍼스를 거기다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보니까 대전하고 거의 좀 여건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국가 주도형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하든지 젊은이들이 여기에 좀 모이고 안착하고 여기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 출마하셨을 때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대전시가 가져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좀 다른 거는 조금 우선순위에서 좀 이렇게 좀 두고라도 그 부분을 일단은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지만이 젊은이들이 여기서 여기에 머물게 되고 또 여기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확신이 좀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노력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제가 매달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용률 또 실업률에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지역사 일자리가 생기고 또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계속 좀 안 좋은 그 그래프를 그리다 지난해 중반서부터 이렇게 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이 창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이스트가 학생들 창업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과거에는 창업이 한 80에서 90%가 서울 경기 쪽에서 카이스트 학생들이 창업을 했는데 최근 학교 측 이야기에 의하면 약 50%까지 지역 창업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곳에서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성장해서 유니콘 기업까지 가는 그 과정이 저는 대전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집중적으로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작년엔 좀 안타깝게 밀렸는데 네. 금년에 사업 그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서 그걸 이제 또 공모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엔 반드시 대전시가 스타트업 파크 조성 지역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것을 떠나서라도 대전시가 독자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민 인터뷰를 좀 더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부동산이 작년에는 정말 폭등했는데 올해도 또 그럴까 되게 궁금하고요. 집 가진 사람이야 뭐 나쁠 게 없겠지만 집을 사야 하는 사람은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망설이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올해 지역화폐를 만든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나올지 기대도 되고 지역화폐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은 시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이 대전 방문회 해왔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가지고 좀 더 노잼 도시인 대전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좀 더 재밌는 도시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는 시장님이 나서셔서 대전시를 더 활기차고 재밌는 유잼 대전으로 만들어주시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이제 부동산, 그다음에 또 관광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가장 큰 관심사가 사실 대전 집값이 상승했다는 부분입니다.
유례 없는 폭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그에 따른 또 상대적인 또 박탈감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이 부동산 대책을 정부에서 규제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도 일정 부분 어떤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기 이 문제는 뭐 이광진 위원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수 있고 또 비판적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방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또 아니면 다른 지원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지가를 잡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작년에 전국적으로 그냥 부동산 열풍이 불었던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대전만 놓고 보면 신규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또 세종시 규제가 들어가니까 풍선 효과에서 대전이 부동산 상승 영향을 받았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지금 금년대 강력하게 부동산 대책을 좀 세워서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장에 금년도에 2만 2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역대로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은 주택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주택이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을 위한 희망주택 공급 사업도 앞으로 대전시 5개구 전역에 걸쳐서 1,800세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임기 내에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대전시와 대전시 산하기관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서 청약 조건을 그동안은 대전시 거주자 3개월이면 됐는데 1년으로 늘려서 외부의 투기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떴다방들이 큰 문제 중에 현장에서 문제가 하나인데 그 단속반을 대대적으로 좀 확장해서 철저하게 단속해 나가는 사업도 함께 펼칠 계획입니다. 네. 이광진 위원장님께서는 이 해법 찾기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올해 부동산 시장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부동산 문제는 앞에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가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이제 최근에 대전 지역에서 어떤 부동산 열풍이 휘몰아쳤었는데요. 이게 좀 보면은 처음에 그 가격들이 이렇게 뛰는 것들이 어떤 수요자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형성되는 것들이 아니고 일부 외부 세력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아니냐. 대전 같은 경우에 인구가 뭐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런데 이런 외부 투기 세력에 의해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 분위기가 사람들의 어떤 불안 심리, 기대 심리와 맞물리면서 이것들이 계속 증폭되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냐. 네. 물론 이제 대전시에서 시장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택 공급의 부족이다. 세종시 규제에 따른 어떤 풍선 효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것이냐.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볼 좀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만 진단을 하고 접근하는 데는 좀 위험하지 않냐 좀 생각 들고요. 최근 들어서 2019년에 이렇게 폭등했던 일부 다른 도시에서는 이미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지역들도 나타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또 어떤 부작용들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가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지 않냐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현재 보면 과도하게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부풀려져 있어요. 물론 이제 민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이 개입하는 데는 일정 한계가 있지만은 사업비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철저하게 좀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 들고요.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분양 승인이나 사업 승인들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좀 생각도 갖고 있고, 제일 문제는 이제 정부가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과세가 좀 그 비현실적으로 돼 있거든요. 과세 기준이. 그럼 대전시나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질적인 가격을 조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노력들도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 교수님. 지금 이제 뭐 저도 이제 두산 쪽에 이제 살고 있는데요. 좀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고 이거는
정말 기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건 뭐 대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외지의 투기 세력들이 와서 만들어놓은 네.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잡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시장님 공약 중에 센트럴파크 공약이 있잖아요. 그것도 일정 부분 둔산 지역 집값 상승에는 영향을 미쳤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앞으로 여기 집값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공원도 큰 게 생긴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떨어지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전시가 이런 그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을 추진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이쪽 서구나 유성 쪽보다는 이제 원도심 쪽에 좀 뭐 공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공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계획적으로 좀 설계를 하시고 또 공약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그런 효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균형 발전의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정을 좀 이끌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세종시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그 몰려가잖아요. 몰려가는데 대전하고 수도권에서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도시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집값이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싸다는 이유는 전셋값이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도 대전의 젊은이들이 전셋값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집값 정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시에서 마련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님 센트럴파크 뭐 얘기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해명 하죠. 아닌 해명 하셔도 되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또 얘기하셔도 되고. 이거는 예. 뭐 그 시장으로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설명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우리가 대전시가 미리미리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또 제가 볼 때 이광진 위원장이 또 말씀하실 것 같아요.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업은 원래 제가 의도했던 것은 둔산이 정말 많은 공원들이 있는데 이 공원들이 파편화돼 있어서 존재하고 있고 시민들의 이용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낮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사무소라든지 이런 그 시설 기관들도 이용을 잘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연결을 통해서 시민들이 공원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또 주변을 녹지축을 네. 더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초기 계획표에 잘못 이게 표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토목 사업으로 그냥 전락해 버렸어요. 막 2천억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고 그래서 균형 발전에도 저해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재 기본 저희가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그렇게 무슨 뭐 지하도를 파고해서 연결하고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할 계획이 없고요. 공원과 공원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해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하고 그 안에 시민들이 와서 쉼과 또 도시의 녹지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네. 이런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대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도심에도 그 공원을 좀 많이 조성해야 한다는 건 뭐 100% 동감합니다. 과거에 우리 원도심들은 그런 공원 개념들이 많지 않던 시절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공간이다 보니까 공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30 저희 계획 속에는 원도심 지역에 12개 지역에 공원 조성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소재지구 개발 사업에서도 그곳에 한 만여 평 정도의 공원 조성 사업도 500억 정도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것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올해부터 또 지역 화폐가 도입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대덕구에서 대덕 이로움이라고 지역 화폐를 운영을 해왔는데 대전시가 새로 이제 또 지역 화폐를 도입하면서 한때는 좀 갈등 국면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조율은 잘 됐나요? 어떻습니까? 예, 뭐 큰 어려움 없이 조율해 나가고 있고요. 이 지역 화폐가 이제 대덕구가 그동안 지난해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사실은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그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보고 특히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좋아서
정부가 좀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좀 권고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금년 7월부터 약 2,500억 정도를 발행할 계획인데요. 또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은 대전시가 2,500억 원을 투입해서 발행하는 거로 오해들을 하고 계신데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닙니까? 예, 예. 총 은행이 1,000억을 시중에 푼다고 해서 자기 돈 1,000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부가 약 4%의 이자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대전이 1 내지 2% 정도 보태서 지역화폐 유통을 해서 지역에서 그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선순환 경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형태는 지금 모바일하고 지역화폐를 모바일과 카드를 병행해서 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하고도 그런 서로 협력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갈등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역 화폐라는 게 그 지역에서 이제 물건을 사거나 가게를 이용할 경우에 이제 한 5% 정도 혜택을 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예. 그걸 이제 카드 형태로 해서 좀 보급을 해서 그걸 이제 우리 신용카드처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요즘은 그렇게 이제 하는 그 크게는 세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로 하는 형태가 있고 또 모바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지로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카드 보니까 젊은이들은 선호도가 이제 모바일을 더 선호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카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모바일의 단점은 가맹 단점을 다 모아야 된다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하고 모바일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대전은 또 스마트 시티를 또 구축하고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또 4차 산업혁명 특별시답게 모바일도 좀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주유소 이게 같은 데는 이제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이제 추진하는 목적이 이제 원도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대덕구에서 하고 있고 좀 동구에서도 뭐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광역 단위에서 이것을 이제 여러 군데에서 추진을 하다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4%는 그냥 한 군데만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대덕이 됐던 이제 동구나 이런 데는 대전시 때문에 또 그 정부의 지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서구나 유성구에만 가서 쓰면 어떻게 되냐? 아니, 그 좀 지원 금액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시는 거예요. 예. 현재 정부는 금년도까지만 기초단체는 그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광역시는 광역 단위 경제권으로 되게 묶여 있기 때문에 광역 시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것이 대책의 의견이고 또 광역도 시군으로 돼 있는 기초단체들은 생활 경제권이 다 분리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 방식들을 좀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대전만 해도 물론 동구, 뭐 대덕구, 뭐 중구, 뭐 이렇게 5개구가 다 있습니다만 실제는 하나의 생활권이고 하나의 경제권입니다. 다만 전통시장에 이런 소지역별로 그런 생활권과 경제권이 좀 나눠져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대전 시내에서 소비되어지면 결국 그 흐름들이 서구나 유성구에 치우치지 않고 중구, 동구로 다 확산될 거고 실제로 제가 볼 땐 이용률도 그 지역이 더 높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네. 저는 최근에 진행되는 정책 사업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 사실 이 지역사랑 상품권 이 발행 사업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소비자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데 이게 국비와 지방비로 해가지고 최대 10%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내가 50만 원을 충전하면은 내 통장에 45만 원이 들어가고 행정에서 5만 원이 최대 5만 원까지 이제 지원이 되는 이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어떤 그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하고 좋지 않은 지자체 간의 불균형이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소비여력이 있는 사람들과 소비여력이 없는 사람들의 불균형이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것들이 된다 해가지고 소비의 파이가 더 커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계속 미화되고 이것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요. 뭐 정부가 4% 정도를 지원한다는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국비가 2%, 그다음에 이제 특별교부세가 2%에서 4%가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예상하는 게 한 3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별로 발표하는데요. 몇 개 지역만 합쳐서 3조가 넘어요. 이 과연 그렇다면은 이게 뭐 수조가 되는데 대전시가 2,500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한번 좀 짚어볼 문제가 아니냐 생각되고요. 2,500원 이미 확정된 겁니다. 정부로부터 2,500억을 발행하는 거로 확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금액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이 문제죠. 이것이 지역 경제에 선순환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것이 서민들을 위해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 즉 이거를 사서 활용할 수도 없는 사실 우리 사회로 따지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분들 물론 그분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강화해야겠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그러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우리 사회에 지원이 필요한 대상들에 대해서는 복지 정책의 한 틀로서 새롭게 고민해야 되고 이 사업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적인 측면에 더 방점을 찍어서 두고 검토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정책 발행들을 좀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나 광역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을 이걸 뭐 지역 상품권으로 좀 대체하자 네. 이런 예. 것들은 예. 좋지만은 전제 같은 거는 예. 좀 한 번 더 예.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장님 모시고 여러 이제 올해 한 해 정책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고 또 비전에 대해 얘기 들어봤는데 짧게 한 30초씩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 바라는 부분 듣고 시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대전시가 좀 젊은 도시로 탄생할 수 있도록 미래 설계를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전국 지역 안전 지수가 대전시가 이제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대전시가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이 위원장. 시민들은 메가 프로젝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삶이 변화되고 삶에 영향을 끼치는 소소한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이 보다 많이 좀 전개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에 어떤 선순환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2020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시장님. 예, 두 분 다 좋으신 말씀이고 꼭 해야 될 일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이 젊은 도시답게 활력이 있도록 여러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되는 거고요. 참 가슴 아팠던 지난해 결과가 안전지수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나와서 시장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실제로는 작년도에 좀 개선된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상반기까지 과정이라 좀 그런데요. 교통사고 사망률이라는 이런 것들 많이 좀 감소한 측면도 있어서 금년도에는 좀 더 지수가 개선될 거라고 보는데 여전히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투자와 그러나 시설망 구축이라든지 노력 등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한 프로젝트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실질적 삶을 하나하나 바꿔주고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또 삶의 질을 개선해 주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대전시 뭐 좋은 일 있을 거 많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고요.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쥐는 한 번에 6마리 이상 1년에 8차례나 새끼를 낳는 대단한 번식력을 가졌지요. 네, 그중에서도 흰쥐는 지혜롭고 생존력이 뛰어나서 우두머리로 꼽힙니다. 올 한 해 흰쥐의 생존력과 지혜로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희망찬 2020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